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 브로치를 수수하기에 앞서 이미 이 본관으로부터 시가 5,5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받은 상태였고, 다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인으로부터 2,610만 원 상당의 브로치를 추가로 제공받았습니다.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는 그 외관과 형태에 비추어 일반인으로서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금속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인 바, 피고인은 이 본관의 일련의 금품 제공이 단순한 사교적 의뢰의 범위를 벗어나 일정한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관은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이 본관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선을 긋는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겠다는 외관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가 종료될 무렵인 그해 5월 초순경 청탁의 대상자인 박성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전화를 부탁하고 바쁘실 텐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박성근과 별다른 친분이나 업무상 접점도 없음에도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이 본관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관의 명시적 청탁이 있은 지 불과 4일 뒤인 2022년 4월 12일 박성근은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격려 통화가 있은 직후인 그해 5월 중하순경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어 같은 해 6월 3일 공식 임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추천팀 및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은주는 2022년 4월 말경 장제원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윤석열이 결정한 단독 후보자이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말을 해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박성근은 국무조정실에서는 전문성 대신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파트도 있는데 제가 대인관계는 괜찮다는 식으로 인사검증단 직원에게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박성근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은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의 인사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시점, 피고인 김건희의 격려 전화, 인사검토 절차 및 최종 임명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는 이 청탁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행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금품의 규모, 수수 경위, 인사청탁의 구체성, 피고인 김건희의 태도 및 그 이후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브로치는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 아래 제공 수수된 것으로 그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세 번째, 2022년 5월 20일 이 사건 귀걸이 수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귀걸이 교부 당시의 심경에 관하여 김건희가 공관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이다,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연락이 닿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이 본관은 나중에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을 때의 심경에 관하여 부탁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주겠네, 그런 불안한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이 본관은 향후 서희 건설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금속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사건 귀걸이를 교부하는 자리에서 이 본관이 별도의 청탁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브로치 수수를 계기로 이봉관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청탁을 하고 피고인 김건희가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인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귀걸이 수수 당시에는 이미 양자 사이에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가 제공된 데 이어 동일한 공여자인 이봉관으로부터 시가 2,210만 원 상당의 고가 귀걸이까지 추가로 제공받았다면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위 귀걸이 역시 앞서 제공된 목걸이 브로치와 동일한 청탁관계 및 대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미 형성된 청탁관계와 그에 수반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불과 수주 사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소멸하거나 단순한 사교적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단지 취임 축하를 위한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김건희의 주장은 전후 객관적 사정과 경험치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알선하려는 이른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에 있어서 현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수재자를 직접 찾아가 명시적인 청탁과 함께 건품을 교부하는 행태는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이례적입니다. 오히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법적, 행정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에게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함으로써 장래 직무 관련 민원을 언제든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교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는 행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방식입니다. 이봉관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단지 막연한 호의를 기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세무, 행정 등 건설사 경영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김건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겠다는 묵시적인 알선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 기재에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묵시적 단계에 머무르던 알선 명목이 불과 수주 만에 명시적인 인사청탁이라는 구체적 실체로 발현되었으며 피고인 김건희 역시 그 청탁을 직접 수용하여 실현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수수한 금품들이 공무원의 직무 알선과 결부된 대가성 물품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